인천공항 국제선 터미널 3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행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 출국장 곳곳에서는 가족들의 작별 인사와 비즈니스맨들의 급한 전화 통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최상훈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5살의 최상훈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은빛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에 광택이 나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고급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고 피곤해 보였죠. 수십 년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에게 인간관계란 그저 이익을 주고받는 계산된 거래에 불과했으니까요. 뉴욕 미팅 자료는 준비됐나? 최상훈이 뒤따라오는 비서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예, 회장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리핑 자료도 기내에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어요. 최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구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번 뉴욕 출장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터미널 한쪽 구석, 기둥 옆에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낡고 때가 탄 옷을 입고 있었고 앞에 놓인 작은 종이컵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이었죠. 지민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못 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빠르게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지민의 얼굴에는 체념과 슬픔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최상훈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에게 길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거든요. 도시 곳곳에서 마주치는 일상적인 모습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는 다시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그의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최상훈이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는 사이 그의 지갑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죠. 죄송합니다. 지민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최상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앞을 안 보고 다니나? 최상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민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주워들었어요. 여기요, 떨어뜨리신 거예요. 지민이 지갑을 건네려는 순간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지민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이분. 저희 할머니랑 똑같아요. 지민의 말에 최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급히 사진을 집어들며 지민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난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희 할머니하고 정말 똑같아요. 지민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표정에 최상훈은 당황했죠. 사진 속 여성은 50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은혜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상훈은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여기서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최상훈이 지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똑같아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모습이랑. 지민의 중얼거림에 최상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정말로?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은혜는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만 헛소리하고 가거라. 최상훈이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상훈은 지민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잠깐 따라와. 네.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최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카페로 가자.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최상훈이 터미널 안쪽의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민은 주저하며 뒤따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카페에 도착한 최상훈은 지민을 창가 자리에 앉히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따뜻한 코코아와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저는 돈이 없어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사주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최상훈의 말에 지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음식을 사준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음료와 샌드위치가 나오자 지민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최상훈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해봐. 할머니에 대해서. 최상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은 샌드위치를 천천히 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랑 단둘이 살았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생각만 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옛날 사진을 보면서 울곤 하셨어요. 그 사진 속 할머니 모습이 아까 그 사진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최상훈은 주의 깊게 지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성함이 뭐였지? 김은혜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멀리 떠나가셨대요. 최상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은혜. 그의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니? 할머니가 가끔 민호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꿈에서 말이에요. 민호. 그것은 최상훈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더 세련되게 들린다는 이유로요. 최상훈은 다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써진 글씨가 보였어요. 1955, 은혜와 민호, 영원히.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히 자신이 은혜와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의 할머니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할머니가 다른 가족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니? 최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딸이 있으셨어요. 엄마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낳고 집을 나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지민의 말에 최상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만약 지민의 할머니가 정말 은혜라면, 그리고 딸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민은 너 몇 살이니? 12살이에요. 부모님은? 아빠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여전히 부끄럽고 아팠거든요. 최상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은혜가 정말로 딸을 낳았다면, 그리고 그 딸이 지민의 어머니라면, 지민은 자신의 손녀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테니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 집이 어디 있었니? 서울 외곽 끝쪽이에요. 아주 낡은 동네. 지금은 거의 폐가가 되었을 거예요. 최상훈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 했어요. 설사 헛된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보자. 내가 말한 그 집으로. 정말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내가 뉴욕 출장을 연기하고 너와 함께 가보겠다. 최상훈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팅을 내일로 연기해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상훈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공항 출구로 향했습니다. 최상훈의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고급 세단이 보였어요. 이제 진짜 할머니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민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최상훈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로 지민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면
그동안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은혜는 정말 혼자서 딸을 키웠던 걸까요? 차가 출발하며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세단이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점점 낡아가는 건물들과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최상우는 뒷좌석에 앉아 지민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예쁘셨어요. 동네에서도 유명했다고 하셨거든요. 지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슬퍼 보이셨어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욱 그랬죠. 그럴 때마다 옛날 사진을 꺼내서 보곤 하셨어요. 최상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지민의 할머니가 정말 은혜라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기다렸던 걸까요? 할머니가 그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셨나 보구나. 네. 할머니는 가끔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세상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라고요. 지민의 말에 최상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단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있거나 반쯤 무너져가고 있었죠. 여기에요. 저기 보이는 파란 대문 집이요. 지민이 가리킨 곳은 정말로 낡아빠진 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과 기울어진 담장, 그리고 지붕 위로 자라난 잡초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았던 거니? 최상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할머니랑 저랑 단둘이. 지민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나왔어요. 마당에는 할머니가 키우던 화분들이 말라 죽어 있었고 빨래줄에는 낡은 빨래 집게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밀려왔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와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낮은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저기요. 저 사진이에요. 지민이 흥분해서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최상훈의 지갑 속 사진과 똑같은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최상훈은 천천히 그 사진에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히 은혜였어요. 같은 미소, 같은 눈빛,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최상훈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어요.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니 1960, 은혜와 딸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그 이름을 본 순간 최상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은혜에게 딸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 성함이 정말 김은혜였니? 네. 그리고 우리 엄마 이름이 수진이에요. 지민의 대답에 최상훈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바로 이 사진 속 수진이구나. 맞아요. 할머니가 늘 자랑하셨어요. 수진이가 어릴 때 얼마나 예쁘고 똑똑했는지요. 지민이 다른 사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벽에는 어린 수진의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최상우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린 수진의 모습에서 지민의 면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니? 최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는데 멀리 떠나갔다고만. 그리고 엄마가 그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하셨어요. 지민은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상자가 있어요.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작은 소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쓴 건가 봐요. 그런데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민이 황변된 편지 한 통을 꺼내서 최상훈에게 건넸어요. 편지 봉투에는 민호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최상훈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 편지들을 봐도 될까?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편지들을 보여드리라고요. 최상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은혜의 정성스런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야, 너를 기다린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나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어. 우리 사이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단다. 제발 빨리 돌아와줘. 나는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편지를 읽는 최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가 임신했을 때 자신은 해외에서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그녀의 편지는 받지 못했고요.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은혜는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최상훈이 이사를 다니며 편지들을 받지 못했던 거죠. 할머니가 정말 혼자서 엄마를 키우셨구나. 최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민의 말에 최상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혜가 그런 고생을 했다니. 지민아, 혹시 너는 내가 누군지 알겠니? 최상훈이 지민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혹시 그 민호님이세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나야. 내 할머니가 평생 기다린 그 사람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드디어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최상훈과 지민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최상훈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지민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세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 지민아. 내 할머니 은혜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단다. 최상훈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지민은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은혜가 수진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시대였거든요.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돌봐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지민이 말하자 최상훈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를 입양 보내신 거구나. 네. 할머니가 20살이 되었을 때요.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요. 최상훈은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은혜가 수진을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데리고요. 언제? 제가 5살 때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께 저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자신을 버리고 간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왜 그랬을까? 최상훈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았다고. 지민은 상자 바닥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가끔 읽어봤는데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최상훈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은혜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오늘도 민호 생각이 났다. 수진이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 특히 웃을 때 모습이 그렇다. 언젠가 민호가 돌아오면 수진이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1972년 5월 20일. 수진이를 좋은 가정에 보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호야, 미안해. 우리 딸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1993년 12월 10일. 수진이가 돌아왔다. 그런데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다. 내 손녀다. 이름은 지민이라고 한다. 수진이는 많이 지쳐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겠다. 일기를 읽으면서
최상우는 은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 자신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녀의 마음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언젠가 내 진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이 모든 걸 보여드려라라고요. 최상우는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 없었구나. 할아버지,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최상훈이 지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사업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은혜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지민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일단, 더 정확한 걸 확인해 봐야겠다. 최상훈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요? 은혜가 수진이를 낳았을 때의 기록이 있을 거야. 병원 기록 말이다. 최상훈은 지민이 말했던 오래된 병원을 떠올렸어요. 만약 그곳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병원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에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곳으로 가보자. 최상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말 저를 데려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손녀잖아. 최상훈의 말에 지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서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상훈은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지민이 자신의 손녀라면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무섭니? 만약 아니라면 어떡해요? 최상우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어른을 만났거든요. 오래된 병원은 지민이 살던 동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30년도 넘은 낡은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최상훈과 지민이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지민이 아니니?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간호사 선생님. 지민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이 간호사는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니? 간호사가 최상훈을 보며 물었어요. 저희 할아버지세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지민이에게 할아버지가 계셨나?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옛날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은혜 씨의 진료 기록 말입니다. 최상훈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김은혜 할머니요? 그분 기록이라면 정말 오래된 거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간호사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원장을 불러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은 이 병원을 40년째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은혜 환자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1960년대 기록일 텐데요. 그 시절 기록이라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원장과 간호사가 함께 창고로 향했어요. 최상훈과 지민은 낡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지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있을 거야. 병원에서는 환자 기록을 오래 보관하거든. 최상훈이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원장이 먼지투성이 된 파일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찾았습니다.
1960년 기록이네요. 원장이 파일들을 뒤적이더니 하나의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김은혜, 1960년 5월 23일 출산. 딸 김수진. 기록을 읽는 원장의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출산 시 보호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혼자 오셨나 봅니다. 최상훈의 가슴이 저렸어요. 은혜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이 있네요. 환자가 아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음.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장의 말에 최상훈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정말 할머니 딸이 맞네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 기록을 찾으시는 거죠? 원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김은혜 씨와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수진 씨의 딸이고요. 최상훈이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아기 아버지가?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최상훈의 고백에 원장과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이 아이가 제 손녀입니다. 최상훈이 지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지민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지민아. 넌 내 소중한 손녀야. 최상훈이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혈육의 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나,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간호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은혜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평생 기다리던 분을 드디어 만났으니. 원장의 말에 최상훈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은혜는 끝까지 자신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셨나요? 최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지민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간호사의 말에 최상훈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찾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원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지민은 최상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최상훈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민이 중얼거렸어요. 병원을 나서며 최상훈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민을 제대로 돌봐야 했어요. 그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지민아,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 정말요? 지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그리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자. 최상훈의 약속에 지민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떠났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할아버지와 손녀였습니다. 차 안에서 최상훈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공항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와 함께 뉴욕에 가보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꿈과 희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최상훈은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차가운 사업가였어요. 돈과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옆에 앉은 작은 손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비행기 타는 거 처음이에요. 지민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모두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이 지민이에게는 특별한 날이 되겠구나. 최상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대화 자체가 귀찮았을 텐데 지금은 지민의 모든 말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행기 많이 타보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일 때문에 자주 타봤어. 하지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타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최상훈의 말에 지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설레세요? 지민이랑 함께 가는 첫 번째 여행이니까. 지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최상훈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이 여권을 긴급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항공편도 2명으로 변경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민이라는 분은 내 손녀입니다. 최상훈의 답변에 비서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에게 손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권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최상훈은 지민에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음도 예쁘고 미소도 예뻤지.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지민의 순수한 질문에 최상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바보였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할머니를 떠났거든. 최상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지민의 말에 최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저라도 있잖아요. 지민이 작은 손으로 최상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최상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민아. 몇 시간 후 여권이 발급되고 두 사람은 드디어 탑승 수속을 밟을 수 있었어요. 지민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대한 공항 터미널부터 탑승권, 그리고 보안 검색대까지요. 와, 정말 크네요. 지민이 비행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무섭지 않니? 아니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지민의 말에 최상훈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민은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풍경이 마치 동화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그래. 지민이는 솜사탕 좋아하니? 네. 할머니가 가끔 사주셨어요. 뉴욕에도 솜사탕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뉴욕에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최상훈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최상훈은 지민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뉴욕에서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민이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좋은 학교도 찾아보자. 정말요?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거든요. 당연하지. 지민이는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해. 친구요? 지민에게는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그동안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 지민이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고 추억도 만들어야지. 최상훈의 말에 지민은 상상해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지민이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까. 이때 승무원이 다가와서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오렌지 주스 주세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최상훈이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떠난 후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그런 걸 걱정하니? 제가 너무 남루해서요. 할아버지 옆에 있기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지민의 말에 최상훈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지민아,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리고 지민이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뉴욕에 도착하면 지민이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자.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워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지민이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최상훈이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지민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본 적은 없었거든요. 와, 정말 큰 도시네요.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야. 지민이가 보게 될 것들이 정말 많을 거야. 최상훈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비서와 현지 직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회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서가 인사하며 지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제 손녀 지민입니다. 최상훈이 지민을 소개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에게 손녀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고 더욱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오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서 인사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지민 양 반갑습니다. 뉴욕에 온 걸 환영해요. 비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지민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뉴욕의 야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기 정말 높은 건물이에요. 지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해.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지. 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일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 보자. 최상훈의 말에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최상훈은 지민을 위한 별도의 방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 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바로 옆방이야. 그리고 문을 열어두면 돼. 최상훈이 지민을 안심시켰어요. 객실에는 지민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상훈이 미리 부탁해둔 거였어요. 이 옷들 다 제 거예요?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지민이 사이즈에 맞춰서 준비했어. 지민은 새 옷을 만져보며 감동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은 지민을 본 최상훈은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단장한 지민의 모습에서 은혜의 면모가 보였거든요. 지민아, 정말 예쁘다. 정말요? 지민이 거울을 보며 신기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를 많이 닮았어. 최상훈의 말에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지민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신기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지민이 자신의 접시에서 음식을 떠서 최상훈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최상훈은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식사 후 최상훈은 지민에게 내일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동안 지민이는 호텔에서 쉬고 있으면 돼.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회의는 지루할 거야. 대신 회의가 끝나면 재미있는 곳들을 구경하러 가자. 어디요? 센트럴 파크도 가보고 타임스 스퀘어도 가보자. 그리고 지민이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볼게. 지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아침에는 구걸하던 거리의 아이였는데 저녁에는 뉴욕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최상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사업가에서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었거든요. 그는 은혜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녀를 찾았어.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야. 내가 보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새벽에 지민이 악몽을 꾸며 깼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꿈이었습니다.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를 들은 최상훈이 달려왔어요. 지민아, 왜 우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최상훈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지민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지민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 거고. 정말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할머니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지민이가 되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같이 있어도 돼요? 물론이지. 최상우는 지민 옆에 앉아서 할머니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젊었을 때의 아름다웠던 추억들,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지민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최상우는 지민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제 이 아이를 평생 지켜줘야겠다. 최상훈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최상훈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온통 지민에게 가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서둘러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왔어. 객실 문을 열며 최상훈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은 창가에 앉아 뉴욕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의 잘 끝나셨어요? 지민이 달려와 최상훈을 안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낯선 사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응, 잘 끝났어. 이제 우리 약속했던 곳들 구경하러 가자. 정말요? 센트럴 파크도 가는 거죠?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는 동안 지민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와! 전망대에 도착한 지민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뉴욕의 전경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개미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어떠니? 신기해요. 할머니도 이런 걸 보셨을까요? 지민의 질문에 최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는 이런 곳에 올 기회가 없으셨을 거야. 하지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테니 더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실걸. 지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모습을 본 최상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센트럴 파크였어요. 넓은 공원에서 지민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같이 뛰어요. 지민이 최상훈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할아버지는 늙어서 잘 못 뛰어.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민은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최상훈에게 보여줬어요. 바람표, 새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할아버지, 저 한국에서도 이런 곳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한국에도 예쁜 공원들이 많아. 서울 시내에도 좋은 곳들이 많고. 정말요? 빨리 가보고 싶어요. 점심시간에는 공원 근처 카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지민은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먹으면 돼. 다 못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지민은 정말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던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타임스 스퀘어로 갔어요. 거대한 전광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리 공연자들까지 모든 것이 지민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뉴욕의 중심가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중 하나지. 지민은 거리 공연을 하는 악사들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악사가 지민에게 다가와서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크유. 지민이 서툰 영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어도 배우고 싶어요. 지민이 최상훈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한국에 돌아가서 영어도 배우고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우자. 네. 열심히 할게요. 저녁이 되어 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민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재밌었어요. 꿈만 같았어요. 지민이가 행복해하니까 할아버지도 기뻐. 앞으로도 이런 여행 또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민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 최상훈의 직원들은 변화된 회장의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회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더 인간적이 되신 것 같아요. 지민양 때문인가 봅니다. 최상훈이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 지민이가 내게 새로운 삶을 준 거야. 비행기 안에서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가족이 맞죠? 왜 또 그런 걸 물어보니? 너무 좋아서. 혹시 꿈은 아닌지 싶어서요. 최상훈이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평생 함께 할 거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민의 말에 최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사랑해, 지민아. 비행기가 이륙하며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최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은혜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손녀를 잘 키울게. 내가 못해준 사랑까지 모두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민은 최상훈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최상훈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과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겠다고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사랑이 손녀를 통해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구름 위 높은 하늘에서 은혜가 두 사람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오랜 기다림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비행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상훈과 지민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